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례 관계 y는 ax의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x의 범위가 수 전체일 때, 지금 우리의 수 전체는 뭐죠? 유리수 범위죠. 우리가 이 유리수 범위 전체에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x에다 0을 넣어주면 y도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0,0을 지납니다. 그런데 a가 0보다 컸을 때는요, 1을 넣었을 때 어떤 a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생겼고, a가 음수면요, 1 넣었을 때 마찬가지로 a인데 a가 음수기 때문에 여기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는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는 사분면이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은 a가 양수일 때입니다. 이따가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고 a가 음수였을 때는 제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고요.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하죠. x가 우리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고, 근데 얘는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프의 모양은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 오른쪽 위로 이렇게 쭉 향하고 있고, 얘는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설명을 한번 볼까요?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는 항상 점 1,a를 지나며 특별한 말이 없으면 변수 x값의 범위는 수 전체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쵸? 그래서 유리수 전체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변수 x값이 유한계인 경우 그래프는 유한계의 점으로 나타내며, 변수 x의 값이 수 전체이면 그래프는 직선으로 나타난다. 수 전체이기 때문에 무수히 많다라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유한계가 있어요. 그쵸? 유한계들은 이렇게 점으로 표현을 하는데 점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막 이렇게 무수히 많아요. 그쵸? 그럼 얘네들을 쭉 연결하면 이러한 직선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다. 예를 들어 정비례 y는 3x에서 x의 값의 간격을 점점 좁게 하여 순서상의 좌표로 나타내는 점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면 직선에 가까운 형태로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직선의 형태로 우리가 된다. 따라서 x의 값이 수 전체일 때 정비례 관계 y는 3x의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는 뭐가 된다? 직선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와 a의 절대값 사이의 관계,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를 통해 정비례 관계 그래프에서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의 가까워짐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3분의 1 x가 있고 y는 x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3x가 이렇게 있겠죠.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a의 값이 클수록 무슨 축에 더 가깝다? y축에 가깝다. 헌데 a 값이 큰 게 아니라요, a의 절대값이 큰 겁니다. 왜냐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겼는데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었을 때는 우리가 y는 마이너스 3x 이렇게 있으니까 얘가 더 어떻게 됩니까? y축에 가깝죠. 따라서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고, a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x축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 무슨 축에 더 가까운 겁니까? x축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 그리기.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는 원점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므로 이렇게 원점을 지난다라는 뜻이고요. 원점과 그래프가 지나는 다른 점을 찾아 직선으로 연결하여 그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점을 항상 지나고요. 지금처럼 이 예제 문제 한번 볼까요? y는 2x가 있습니다. 그럼 원점을 반드시 지날 거고, 여기서 x가 1일 때 y가 2이므로 1,2 이 점을 지나는 두 점을 우리가 쭉 연결해주면 뭐가 된다? 직선이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0, x, y가 있고, 항상 어떻게 된다? 정비례는 원점을 지난다. 그리고 x 앞에 얘가 양수죠. 그러면 1사분면과 어딜 지난다? 3사분면을 지난다. 그리고 보통 x에다 1 이렇게 넣어주는 게 좀 편합니다. 그럼 여기 4. 그래서 우리가 1,4라는 점을 이렇게 해서 두 점을 쭉 연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러한 직선이 될 것이다. 2번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렸다라고 봤을 때
x에다가 한번 2를 대입해 볼까요? 그럼 2를 대입을 해주면 y 값은 얼마를 지납니까? 3.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이러한 직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원점과 얘를 지나는 직선이 되고, 세 번째는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2죠. 그래서 x에다가 얼마를 넣자? 마이너스 5를 넣고 y에다가는 2 이렇게 우리가 해서 여기다가 이 점을 우리가 지나겠죠. 그럼 원점과 이 점을 지나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이러한 직선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얘는 기울기가 음수니까 2, 4분면, 4, 4분면을 지나면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죠. 다음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 중 y축에 가까운 것을 골라라. 직접 그려봐도 되고요.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죠? a의 무슨 값이 클수록?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다. 그러면 제일 큰 게 뭐가 되는 거죠? 2번이 5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제일 클 거고요. 그 다음은 뭐가 됩니까? 우리가 3번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2분의 9니까 4.5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1번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4번 이렇게 될 거고, 다섯 번째는 5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시죠? 정비례 관계 이거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골라라. 정비례는 무조건 원점을 지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4,-3을 지나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x가 증가하면 얘는 y가 감소한다라고 배웠죠? 기울기가 음수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 정비례 관계 이거의 그래프보다 x축에 가깝다. 그럼 절대값을 취해보면 얘 4분의 3, 얘는 2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더 x축에 가까운 거죠. y축과 먼 거고요. 그래서 맞고, 5번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난다라고 했는데 틀렸죠. 어딜 지나죠?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 5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 그래프가 지나는 점, 그래프가 a, b를 지난다 또는 점 a, b가 그래프 위에 있다라는 말은 x와 y의 관계식에 x에 a, y에 b를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정비례 관계 이거의 그래프가 a, 6을 지날 때 a의 값을 구해보자. 그래서 x에다 a를 집어넣어 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a는 6이 되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제 문제를 통해서 볼게요. x에다 3을 넣고 y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라는 뜻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a는 마이너스 2가 돼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럼 이 정비례식은 기울기가 음수인 거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1번부터 하나씩 대입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찾아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1번 마이너스 3을 넣어주면 2가 되거든요. 그래서 되지가 않고요. 2번 9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6이 돼야 되네요. 그래서 틀렸고, 세 번째 6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4가 돼야 되죠. 그래서 또 틀렸습니다. 네 번째 마이너스 12를 넣어주면 8이 되기 때문에 맞네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고 5번도 틀렸습니다. 그래프가 주어질 때 x와 y 사이의 관계식 구하기. 정비례 관계.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면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이므로 y는 ax라고 놓는다. y는 ax의 원점이 아닌 직선 위에 한 점의 좌표를 대입하여 a 값을 구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하자? 이러한 그래프를 보고 식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점을 지나는 거고 직선이기 때문에 정비례식 y는 ax라고 쓸 수가 있고요. x좌표는 마이너스 4죠. 그쵸? 여기 마이너스 4.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4를 대입하고 y에다 마이너스 5를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a 값이 얼마가 나옵니까? 우리가 4분의 5가 나왔다. 따라서 y는 4분의 5x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두 정비례 관계 이거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3,0을 지나고 여기 3,0을 지나고 y축과 평행한 직선이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할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죠. 그래서 x에다가 3을 집어넣어 주면 여기는 3,9가 되고 요 점은 3,-1 이렇게 우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직각이 있기 때문에 얘를 밑변으로 봐서 이 길이는 얼마가 되죠? 10이 되는 거 알겠어요?
요 길이 99, 그쵸? 요 길이는 1이잖아요. 얘에서 얘를 빼면 10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10 이렇게 쓰고, 높이가 이 가로의 길이죠. 그래서 3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나누기 2하기 때문에 2분의 1 해서 정답이 얼마가 나왔다? 15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떠한 내용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정비례는 y는 ax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수 전체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a가 양수였을 땐 표현을 할 수 있고 a가 음수였을 때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a의 절대값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고 a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x축에 가깝다. 이 내용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비례 관계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원점과 어떠한 한 점을 알면, 두 점을 알면 직선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예제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봤고요. y축에 가장 가까운 것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결해봤죠. 그리고 이 문제도 우리가 해결해봤고요. 그래프가 지나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이 지나는 점을 이용해서 xy를 알면 기울기를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밑에 x, y 사이의 관계식 구하기, 그래프를 보고 식을 써서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